아버지는 역적으로 죽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궁으로 들어갔다. 복수를 위해 역적의 딸 왕의 연인이 되다. 봄비가 내린다. 궁궐 후원의 흙바닥에 빗방울이 떨어져 작은 원을 만든다. 새로 들어온 궁녀들이 줄지어 서 있다.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조심스럽다. 그 끝에 한 여인이 서 있다. 23의 나이. 얼굴은 창백하나 눈빛만은 깊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두려움이 아니다. 분노를 누르는 떨림이다. 아비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어도 여인은 그 피를 숨기면 살 수 있었다. 이름을 바꾸고 고향을 지우고 과거를 묻으면 되었다. 조선의 궁은 그런 곳이었다. 피보다 더 냉혹하고 진실보다 더 차가운 곳. 여인의 본명은 김연아. 역적 김시연의 외동딸. 3년 전 아버지는 반역의 죄목으로 차명을 당했다. 혀를 자르고 사지를 찢었다. 죄는 없었다. 단지 권력의 칼날이 그를 택했을 뿐이었다. 연하는 그날 이후 살아남기로 했다. 복수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야 했다. 궁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름은 상궁의 목소리가 떨어진다. 연하라 하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상궁이 그녀의 얼굴을 잠시 본다.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한 시선이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간다. 연하는 숨을 내쉰다. 첫 관문을 넘었다. 궁녀들은 저마다 처소로 흩어진다. 연하는 낮은 건물 끝방을 배정받는다. 창문 하나, 이불 한 채. 그것이 전부다. 그녀는 짐을 풀지 않고 창밖을 본다. 저 멀리 대전이 보인다. 왕이 있는 곳.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여기서부터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린다. 밤이 깊어진다. 궁궐은 고요하다. 그러나 그 고요함 뒤에는 수많은 시선과 칼날이 숨어 있다. 연하는 첫날부터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말을 아끼고 시선을 낮춘다. 궁녀의 예법을 익히고 상궁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애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연하, 너 검은고를 탈 줄 아느냐? 상궁이 묻는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어렸을 적 조금 배웠사옵니다. 좋아. 내일부터 음악청으로 가거라. 그 말에 연하의 가슴이 뛴다. 음악청, 왕의 연회에 참석하는 곳, 왕과 가까워질 수 있는 첫 기회. 이틀 뒤 연하는 처음으로 왕의 얼굴을 본다. 경회로 아래 연회가 열린다. 대신들이 모여 앉아 있고 왕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30대 중반. 얼굴은 단정하나 눈가에 피로가 서려 있다. 미소는 짙지만 그 속에 온기는 없다. 왕은 외롭다. 연하는 그것을 직감했다. 검은고 소리가 흐른다. 연하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차갑지만 애절하다. 봄비 같은 소리, 떨어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울림. 왕이 고개를 든다. 그의 시선이 연하에게 닿는다. 한참을 그렇게 본다. 연하는 눈을 감은 채 연주를 이어간다. 곡이 끝나고 왕이 입을 연다. 그대의 손끝에서 흐르는 소리가 어찌 이리 그리운가. 연하는 고개를 숙인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왕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연하는 자주 불려간다. 처음에는 연회 때마다, 그 다음에는 왕이 홀로 있을 때, 어느 날 밤 왕이 묻는다. 그대의 아비는 무엇을 하셨느냐? 연하의 손이 굳는다. 미천한 선비였사옵니다. 그래, 어디 고향인가? 잊고자 애쓰는 곳이옵니다, 전하. 왕은 더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연하는 안다. 왕은 그녀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연하가 원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나고 연하는 점점 왕의 곁으로 가까워진다. 대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다. 전하께서 새 궁녀를 총애하신다더군. 신분도 모르는 여인을 조심해야 할 것이오. 좌의정 윤겸이 말한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그는 3년 전 김시연을 역적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연하는 그의 얼굴을 기억한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의금부 뜰에서 차갑게 웃던 그 얼굴을. 반드시 그대의 가면을 벗기리다. 연하는 밤마다 다짐한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생긴다. 왕과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흔들린다. 그의 외로움이 보인다. 그의 고뇌가 들린다. 이건 아니야. 연하는 스스로를 다잡는다. 복수다. 복수를 위해 온 것이다. 사랑이 아니다. 절대로. 계절이 바뀐다. 봄비는 그치고 여름이 온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왕이 연하를 부른다. 경회로 아래 달빛만이 가득하다. 연하. 예, 전하. 그대는 왜 이리 슬픈 눈을 하고 있느냐? 연하는 대답하지 못한다. 왕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내 곁에 있으라. 그대가 있으면 이 궁이 조금은 따뜻해진다. 연하는 눈을 감는다. 복수와 사랑, 두 개의 칼날이 그녀의 가슴을 겨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이제 막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여름밤의 달은 차갑다. 경회로 난간에 기대선 왕의 뒷모습이 외롭다. 연하는 몇 걸음 뒤에 서 있다. 가까우면서도 먼 거리. 연하, 그대는 밤하늘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리운 것들이 옵니다. 전하. 왕이 천천히 돌아선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춘다. 피곤한 눈과 억눌린 미소. 나 역시 그러하다. 그리운 것들만 남았구나. 연하는 고개를 숙인다. 왕의 외로움이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찌른다. 이건 동정이 아니다. 공명이다. 같은 고독을 지닌 자들의 울림. 전하, 밤이 깊었사옵니다. 처소로 돌아가시지요. 아직은 조금만 더 여기 있고 싶구나. 왕이 다시 난간을 바라본다. 이 궁에서 나는 왕이 돼. 한 사람의 남자는 아니다. 그대만이 나를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구나. 연하의 손이 떨린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감정은 계획에 없었다. 그날 이후 왕은 연하를 더욱 자주 부른다. 대전 뒤편의 작은 서재, 대신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왕은 그곳에서 연하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신다. 그대가 타는 검은고 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다. 송구하옵니다. 송구할 것 없다. 그 한이 오히려 아름답다. 마치 누군가를 잃은 자의 울음 같구나. 연하의 시선이 흔들린다. 왕은 예리하다. 그녀의 상처를 읽고 있다. 전하, 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옵니다. 미천한 것도 높은 것도 모두 같다옵니다. 그래, 그대 말이 옳다. 왕이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연다. 나에게도 잊지 못하는 이가 있었다. 어렸을 적 스승 같았던 분. 김시연이라는 선비였지. 연하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질 뻔한다. 아버지의 이름. 왕의 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이까? 맑은 분이셨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생각하셨지. 그런데 왕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셨다. 나는 그분을 지키지 못했다. 연하는 눈을 감는다. 가슴이 무너진다. 왕은 몰랐다.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음을. 아니, 알고 있었지만 구하지 못했다. 전하,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신하도 왕후도 모두가 가면을 쓴 것만 같았지.
왕이 연하를 본다. 그러나 그대의 눈은 다르구나. 거짓이 없다. 연하는 대답할 수 없다. 거짓투성이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짓이다. 며칠 후 왕은 연하를 후궁으로 들이려 한다. 대전의 대신들이 모인다. 좌의정 윤겸이 앞으로 나선다. 전하, 신중하셔야 하옵니다. 연하라는 궁녀, 그 출신이 불분명하옵니다. 과인이 총애하는 이를 궁으로 들이는 것, 무엇이 문제인가? 전하, 궁은 나라의 근본이옵니다. 신분을 알 수 없는 자를 후궁으로 들이시면 조정이 흔들리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왕의 얼굴이 굳는다. 경들은 과인의 마음까지 통제하려 드는가? 전하, 그것이 아니었고 물러들 가거라. 왕의 목소리가 대전을 울린다. 대신들이 물러나지만 윤겸의 눈빛은 차갑다. 그는 연하를 의심하고 있다. 밤 연하의 처소. 창문 밖에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연하는 잠들지 못한다. 위험이 가까워지고 있다. 다음 날 상궁이 연하를 부른다. 연하, 좌의정 어르신께서 그대를 보자 하신다. 연하의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윤겸의 처소. 연하는 마루 아래 무릎을 꿇는다. 윤겸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온다. 그의 얼굴은 냉혹하다. 얼굴을 들어보거라. 연하가 고개를 든다. 윤겸이 그녀의 얼굴을 한참 본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구나. 처음 뵙사옵니다, 어르신. 그래, 이상하구나. 분명 어디선가. 윤겸이 갑자기 입가에 미소를 띈다. 혹시 그대 아비 김시연이라는 자를 아느냐? 연하의 심장이 멈춘다. 모르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물러가거라. 연하는 일어서서 걸어 나온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윤겸은 알고 있다.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다. 그날 밤 연하는 결심한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그리고 윤겸이 조작한 흔적을. 그녀는 밤중에 궁궐서고로 향한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 서고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수많은 서책과 문서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뒤진다. 어디 있을까? 3년 전 기록.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누구냐? 연하는 몸을 숨긴다. 나인 하나가 등불을 들고 지나간다.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다. 연하는 숨을 고르고 다시 찾는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서책 뒤에서 접힌 문서 한 장을 발견한다. 상소문 초안.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펼친다. 거기에는 아버지 김시연의 이름과 함께 반역을 주장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글씨체가 다르다. 명백히 조작된 흔적이다. 그리고 문서 끝에 작은 도장 하나. 윤겸의 사인. 찾았어. 연하는 문서를 품에 감춘다. 이것이 증거다.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순간 서고 문이 열린다. 거기 누구냐? 금군의 목소리. 연하는 창문으로 뛰어든다. 어둠 속을 달린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온다. 역적을 잡아라. 연하는 후원담을 넘어 가까스로 처소로 돌아온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그녀는 문서를 이불 속 깊이 숨긴다. 새벽 왕이 연하를 급히 부른다. 대전에 도착한 연하. 왕의 얼굴이 굳어있다. 앞에는 윤겸과 대신들이 서 있다. 연하, 그대 간밤에 어디 있었느냐? 연하는 무릎을 꿇는다. 처소에 있었사옵니다, 전하. 윤겸이 나선다.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대가 서고에 침입한 것 금군이 목격했다. 신은 그대의 정체를 밝혀라.
도대체 무엇을 찾으려 한 것이냐? 연하는 고개를 든다. 왕과 눈이 마주친다. 왕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다. 연하, 정말이냐? 연하는 입을 연다. 전하, 신에게는 밝혀야 할 진실이 있사옵니다. 진실? 예. 3년 전 역적으로 몰린 김시연. 그가 신의 아버지옵니다. 대전이 술렁인다. 왕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대가 김시연의 딸이라니. 윤겸이 차갑게 웃는다. 보십시오, 전하. 역적의 딸이 궁에 침입하여 전하를 기만했습니다. 연하는 왕을 똑바로 본다. 전하, 신의 아비는 역적이 아니었사옵니다. 누군가 그를 역적으로 만들었사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있사옵니다. 연하가 품에서 문서를 꺼낸다. 윤겸의 얼굴이 순간 굳는다. 이것은 조작된 상소문이옵니다. 그리고 여기 윤겸 대감의 도장이 찍혀 있사옵니다. 대전이 다시 술렁인다. 윤겸이 앞으로 나선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옵니다. 그렇다면 이 도장은 무엇이옵니까? 왕이 문서를 받아든다. 오랫동안 들여다본다. 그의 손이 떨린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왕이 윤겸을 본다. 경, 해명하라. 윤겸은 무릎을 꿇는다. 전하, 저 문서는 위조된 것이옵니다. 역적의 딸이 꾸며낸 것이옵니다. 연하가 소리친다. 아니옵니다. 대감께서 신의 아비를 모함하셨사옵니다. 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진실과 거짓, 신뢰와 배신, 모든 것이 뒤엉켜 있다. 연하를 의금부에 가두어라. 연하의 얼굴이 굳는다. 전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그대는 죄인이다. 금군이 연하를 끌고 나간다. 왕은 고개를 떨군다. 그의 어깨가 떨린다. 김시연의 딸이었다니. 그대가 복수와 사랑, 두 개의 운명이 마침내 충돌했다. 그리고 그 파편은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했다. 의금부 옥사는 차갑다. 벽에서 스며드는 습기,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 한 줄기. 연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다. 손목에 차가운 쇠사슬. 그녀는 눈을 감는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복수는커녕 자신마저 역적의 딸로 갇혀버렸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아버지의 억울함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윤겸은 여전히 저 높은 곳에서 권력을 쥐고 있다. 발소리가 들린다. 옥사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온다. 왕이다. 연하는 고개를 든다. 왕은 홀로 서 있다. 호위무사도 내관도 없다.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 그녀 앞에 서 있다. 전하, 그대가 정말 김시연의 딸이었느냐? 왕의 목소리는 낮고 떨린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하옵니다. 처음부터 나를 속인 것이냐? 죄송하옵니다. 왕은 한참 그녀를 본다. 그런데 이상하구나. 그대의 눈을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연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신은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궁에 들었사옵니다. 아비의 원한을 갖고자. 그래서 나를 이용한 것이냐. 처음에는 그러했사옵니다. 침묵이 흐른다. 왕이 창살을 잡는다. 그럼 지금은? 연하는 대답하지 못한다. 지금은 무엇인가? 복수인가 사랑인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다. 신도 모르겠사옵니다. 전하. 왕이 쓸쓸하게 웃는다. 모른다니. 참으로 솔직하구나. 왕이 몸을 돌린다. 그대를 구하고 싶다. 하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윤겸은 이 나라의 기둥이고 그를 무너뜨리면 조정 전체가 흔들린다. 전하,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왕이 옥사를 나간다. 연하는 무릎을 안고 고개를 묻는다. 눈물이 흐른다. 왕은 연하를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왕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그도 갇혀 있다. 사흘이 지난다. 의금부 도사가 신문을 시작한다. 그대는 역적의 딸로서 궁에 침입하여 전하를 속였다. 이를 인정하느냐? 신은 궁에 들어왔으되 전하를 해하려 한 적은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온 것이냐?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옵니다. 진실? 신의 아비는 역적이 아니었사옵니다. 누군가 그를 모함하였고 그 증거를 찾고자 했사옵니다. 도사가 코웃음을 친다. 증거라는 것이 저 조작된 문서 한 장뿐이냐? 그것만으로 좌의정을 역적으로 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사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를 대어라. 연하는 입을 다문다. 증거는 그것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라졌다. 답하지 못하겠다면 그대가 거짓을 꾸민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 순간 옥사 밖에서 소란이 들린다. 비켜라. 내가 들어간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온다. 세자다. 20살의 젊은 세자. 그는 연하를 한번 보더니 도사를 향해 말한다. 신문을 중지하라. 세자 저하, 이것은 의금부의 일이옵니다. 내가 세자로서 명하노라. 이 여인의 신문을 잠시 멈추어라. 도사는 할 수 없이 물러난다. 세자가 연하에게 다가온다. 그대가 김시연의 딸이냐? 그러하옵니다. 세자는 잠시 그녀를 본다. 나는 그대 아비를 기억한다. 어렸을 적 동궁에 와서 나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지. 연하는 눈을 크게 뜬다. 세자 저하께서 맑고 고든 분이셨다. 역적이 될 뿐이 아니었다. 세자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낡은 편지 한 통. 이것은 내가 어렸을 적 김시연 어른께 받은 편지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세자가 편지를 펼친다. 세자 저하, 권력은 칼과 같다옵니다. 바르게 쓰면 백성을 지키는 방패가 되나 글을 쓰면 백성을 베는 흉기가 되옵니다. 부디 바른 길을 걸어주시옵소서. 세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이런 글을 쓴 분이 어찌 반역을 꾀하겠는가.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세자 저하, 나는 그대를 돕겠다. 아범마마를 설득하겠다. 세자가 옥사를 나간다. 연하는 무릎을 꿇고 감사의 절을 올린다. 희망이 보인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 그날 밤 대전. 세자가 왕 앞에 무릎을 꿇는다. 아범마마 연하를 풀어주시옵소서. 세자, 그대도 역적의 딸을 두둔하려 드는가? 아니옵니다. 신은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김시연 어른은 역적이 아니었사옵니다. 왕은 깊은 한숨을 쉰다. 나 역시 그것을 알고 있다. 하나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라면 신에게 있사옵니다. 세자가 편지를 내민다. 왕이 받아 읽는다. 오랜 침묵. 그래, 김시연은 이런 분이셨지. 왕이 눈을 감는다. 내가 그를 지키지 못했다. 왕이면서도 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 아범마마, 이제라도 늦지 않았사옵니다. 진실을 밝히시고 연하를 풀어주시옵소서. 왕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다. 내일 조정을 열겠다. 다음 날 아침 조정이 열린다. 대신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왕이 입을 연다. 경들, 오늘 과인은 3년 전의 역적 사건을 재심하고자 한다. 대신들이 술렁인다. 윤겸의 얼굴이 굳는다. 전하,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시면. 좌의정, 과인이 말하고 있다. 왕의 목소리가 차갑다. 김시연은 역적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를 모함했고
과인은 그것을 밝히고자 한다. 왕이 연하가 찾은 문서와 세자의 편지를 내보인다. 이 증거들을 보라. 김시연은 충직한 신하였다. 윤겸이 나선다. 전하, 역적의 딸이 조작한 문서를 어찌 믿으시옵니까? 그렇다면 경의 도장이 찍힌 이 문서는 무엇이냐? 윤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것은 경이 김시연을 모함한 것이 아니냐? 조정이 조용해진다. 모든 시선이 윤겸에게 쏠린다. 윤겸은 잠시 말이 없다가 갑자기 비웃는다. 하하. 그가 웃음을 멈추고 왕을 본다. 눈빛이 변했다. 충신의 눈빛이 아니다. 그래, 내가 했다. 김시연을 역적으로 만든 것도 저 문서를 조작한 것도 모두 나다. 대전이 술렁인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윤겸, 그대가 정말. 전하, 김시연은 너무 고닫다. 그런 자가 조정에 있으면 내 권력에 방해가 되었다. 그래서 제거했다. 그것뿐이다. 윤겸이 차갑게 웃는다. 그리고 전하,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오. 이 나라를 지탱해온 것은 전하가 아니라 나였소. 나 없이는 조정이 무너진다.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명한다. 윤겸을 당장 의금부에 가두어라. 금군들이 달려든다. 그러나 윤겸은 품에서 칼을 꺼낸다.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가 왕을 향해 칼을 겨눈다. 순간 옥사에서 풀려난 연하가 대전으로 뛰어든다. 전하, 연하가 왕 앞을 가로막는다. 윤겸의 칼이 그녀의 어깨를 스친다. 피가 흐른다. 연하, 왕이 그녀를 부축한다. 금군들이 윤겸을 제압한다. 윤겸은 칼을 빼앗기고 무릎을 꿇는다. 역적의 딸이 왕을 구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구나. 윤겸이 끌려간다. 왕은 연하를 안고 있다. 연하, 괜찮으냐? 전하, 신은. 연하의 의식이 흐려진다. 왕이 다급히 외친다. 어이를 불러라. 연하는 왕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는다. 아버지, 신이 해냈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온다. 내전의 작은 처소. 연하는 비단 이불 위에 누워있다. 어깨의 상처는 깊지 않았으나 열이 오르고 있다. 왕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밤새 손을 잡고 앉아있다. 왕후도 대신들도 모두 물리쳤다. 전하, 주무셔야 하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물러가거라. 왕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내관이 물러나고 다시 고요해진다. 왕은 연하의 손을 꽉 쥔다. 깨어나거라, 연하. 그대가 없으면 나는. 연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눈꺼풀이 떨린다. 천천히 눈을 뜬다. 흐릿한 시야에 왕의 얼굴이 보인다. 전하, 연하. 왕의 얼굴에 안도가 번진다. 정신이 드느냐? 예. 신은. 연하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왕이 말린다. 움직이지 마라.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연하는 다시 눕는다.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본다. 윤겸은 어찌 되었나이까? 의금부에 갇혔다. 며칠 내로 처형될 것이다. 그렇군요. 연하의 목소리는 담담하다. 복수는 끝났다. 그런데 왜 이리 허전한가? 연하. 왕이 그녀의 손을 다시 잡는다. 그대는 내 목숨을 구했다. 역적의 딸이라 불렸으되 그대는 왕을 지켰다. 신은 다만 나는 그대를 후궁으로 드리고자 한다. 연하의 눈이 커진다. 전하,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대 아비의 명예도 회복될 것이다. 왕의 목소리는 간절하다. 내 곁에 있어다오.
이제 당당하게 내 여인으로. 연하는 대답하지 못한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다른 한편은 무너진다. 전하, 신은 그대도 나를 믿지 못하는가? 그것이 아니옵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신은 전하를 속였사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를 위해 다가갔고 이용했사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래도 좋다. 왕이 그녀의 손을 이마에 댄다. 그대가 나를 이용했다 해도 속였다 해도 그대가 내 곁에 있어준 시간들만은 진실이었다고 믿고 싶다. 연하는 눈물을 흘린다. 전하, 신은 자격이 없사옵니다. 자격은 내가 정한다. 그대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왕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춘다. 부디 내 곁에 남아다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결심이 서려 있다. 사흘 후 조정, 왕이 선언한다. 김시연의 역적 누명을 벗긴다. 그의 딸 연하는 무죄이며 이제부터 궁녀가 아닌 후궁의 자격으로 궁에 머물게 할 것이다. 대신들은 아무도 반대하지 못한다. 윤겸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무너졌고 왕의 의지는 확고하다. 김시연 어른께 정의품 이조판서의 직위를 추증하고 사당을 세워 그 충절을 기리도록 하라. 왕의 목소리가 대전을 울린다. 연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본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아버지, 보고 계시나요? 눈물이 흐른다. 그날 밤 경회루, 왕이 연하를 부른다. 달빛이 물 위에 비친다.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연하, 이제 그대는 자유롭다. 복수도 끝났고 아비의 명예도 되찾았다. 예. 그렇다면 이제 내게 대답해다오. 그대의 진심을. 왕이 그녀를 마주본다. 그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하는 한참 침묵한다. 바람이 분다. 연못의 물결이 일렁인다. 전하, 신은 전하를 사랑하게 되었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빛난다. 그러나 연하의 목소리가 떨린다. 신은 전하 곁에 있을 수 없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신이 전하 곁에 있으면 평생 전하를 속인 죄인으로 살게 되옵니다. 궁의 사람들은 신을 역적의 딸로 볼 것이고 전하의 명예에도 흠이 되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다. 왕이 그녀의 어깨를 잡는다. 그대만 있으면 된다. 전하. 연하가 그의 손을 잡는다. 신은 평생 전하를 기억하겠사옵니다. 그러나 이제 떠나야 하옵니다. 연하, 이것이 신이 전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옵니다. 연하가 그의 손을 놓는다. 한 걸음 물러난다. 안녕히 계시옵소서, 전하. 그녀가 돌아선다. 왕이 외친다. 연하, 가지 마라. 그러나 연하는 멈추지 않는다. 한 걸음 한 걸음 경회루를 벗어난다. 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다. 연하. 그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흩어진다. 연못 위로 달빛만이 차갑게 내려앉는다. 같은 시각 의금부 옥사. 윤겸이 갇혀있다. 내일 새벽 그는 차명에 처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다. 오히려 비웃고 있다. 옥문이 열린다. 한 사람이 들어온다. 얼굴을 가린 자객. 윤겸 대감, 주상 전하께서 보내셨습니다. 윤겸이 웃는다. 그래, 입을 막으려 오셨구나. 자객이 칼을 든다. 마지막 유언이라도. 필요 없다. 다만 하나만 전해라. 윤겸이 어둠 속에서 말한다. 연하가 떠났다 해도 왕은 평생 그녀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라고. 윤겸이 웃는다.
자객의 칼이 그의 목을 스친다. 피가 흐른다. 윤겸은 미소를 지은 채 쓰러진다. 새벽 궁궐 후문. 연하는 소복을 입고 궁을 나선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녀의 품에는 아버지의 추중 교지가 들어있다. 그리고 왕이 몰래 건넨 작은 옥패 하나. 잊지 않겠습니다. 전하. 연하는 한양을 떠난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남쪽 어느 마을에 젊은 과부가 하나 살았는데 밤마다 검은고를 타며 누군가를 그리워했다고. 그리고 그 검은고 소리는 궁궐까지 들렸다고. 대전 왕은 홀로 앉아있다. 창밖으로 달이 뜬다. 그는 연하가 남긴 검은고를 쓰다듬는다. 연하,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사랑했지만 지킬 수 없었던 여인. 복수를 위해 왔으나 사랑으로 떠난 여인. 왕은 그날 이후 다시는 후궁을 들이지 않았다. 밤마다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그녀를 그리워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죽는 날까지 이어졌다. 3년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다. 궁궐 후원의 벚꽃이 만개했다. 왕은 홀로 경회루를 거닐고 있다. 예전보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늘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더해졌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연못을 내려다본다. 물 위로 벚꽃잎이 떨어진다.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흩어진다. 왕은 품에서 작은 옥패를 꺼낸다. 연하가 궁을 떠나며 남긴 것. 그는 평생 이것을 간직했다. 그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왕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린다. 그는 알고 있었다. 연하가 살아있다는 것을, 남쪽 어느 마을에서 홀로 지낸다는 것을. 신하들이 보고했지만 왕은 그녀를 찾아오라 명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그대의 선택을 존중하겠소. 비록 내 가슴은 매일 무너져도. 왕은 옥패를 다시 품에 넣는다. 발소리가 들린다. 세자가 다가온다. 이제 23, 의젓하고 품이 있는 청년으로 자랐다. 아바마마, 왔느냐? 세자가 왕의 곁에 선다. 오늘도 여기 계시는군요. 그래. 세자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본다.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고 계신다. 아바마마, 연하 낭자를 찾아오시지 그러십니까? 안 된다. 왕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그것은 그녀를 다시 이 차가운 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가두고 싶지 않다. 그러나 세자, 사랑이란 것은 가두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니라. 왕이 아들을 본다. 그대가 왕이 되거든 부디 사랑하는 이를 지켜라.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세자는 고개를 숙인다. 명심하겠나이다. 아바마마. 같은 시각 남쪽 지방. 작은 사찰 근처 초가집. 연하는 마당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다. 그녀의 머리에도 흰 머리카락이 보인다. 얼굴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눈가에 세월이 새겨져 있다. 검은고 소리가 흐른다. 애잔하면서도 따뜻한 선율. 그리움과 사랑이 뒤섞인 소리. 그녀는 눈을 감고 연주한다. 마음속으로 그를 부른다. 전하, 오늘도 안녕하신지요. 바람이 분다. 벚꽃잎이 날아와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는다. 연하는 잠시 연주를 멈추고 하늘을 본다. 푸른 하늘, 흰 구름, 평화롭다. 아버지, 신은 이제 평안하옵니다. 그녀가 작게 중얼거린다. 복수도 끝났고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았사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사랑도 알게 되었사옵니다. 연하는 다시 검은고를 탄다. 이번에는 더 밝은 선율,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소리.
초가집 앞으로 아이들이 지나간다. 연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가거라. 연아가 손을 흔든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한다. 말수는 적지만 마음은 따뜻한 여인. 가끔 아픈 이들에게 약을 지어주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준다.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궁궐도 왕도 복수도 모두 과거다. 이제는 오직 평화만이 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북쪽을 바라본다. 저 멀리 한양, 궁궐이 있는 곳. 전하, 그대도 편안하신지요. 그녀의 기도가 밤하늘에 올라간다. 또다시 계절이 바뀐다. 어느 가을날 궁궐의 소식이 전해진다. 전하, 남쪽에서 급보가 왔사옵니다. 왕이 서책을 내려놓는다. 무슨 일이냐? 연하 낭자께서 편찮으시다 하옵니다. 왕의 얼굴이 굳는다. 무슨 병이냐? 폐병이라 하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말을 준비시켜라. 당장 가야 한다. 전하, 그러시면 과인의 명이다. 왕은 홀로 말을 타고 한양을 떠난다. 세자도 신하도 모두 놀라지만 막을 수 없다. 사흘을 쉬지 않고 달린다. 말은 지치고 왕의 몸도 한계에 이른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 연하, 조금만 버텨라. 내가 간다. 마침내 그 마을에 도착한다. 작은 초가집. 대문은 열려 있다. 왕이 말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간다. 방 안 연하가 누워 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는 가늘다. 왕이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는다. 연하. 연하가 천천히 눈을 뜬다. 흐릿한 시야에 익숙한 얼굴이 보인다. 전하? 그래, 나다. 왕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왜? 여기까지. 그대를 보러 왔다. 놓칠 수 없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전하, 신은 이제 말하지 마라. 그대는 나을 것이다. 아니옵니다. 연하가 미소 짓는다. 신은 이제 떠나야 하옵니다. 아버지 곁으로. 연하. 전하, 신은 행복했사옵니다. 연하가 그의 손을 꽉 잡는다. 전하를 만나서 사랑을 알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사옵니다. 나도 그랬다. 그대가 있어 살 수 있었다. 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부디 잊지 말아주시옵소서. 잊을 수 없다. 평생을 그리워할 것이다. 연하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한다. 다음 생에는 신분도 궁궐도 없는 곳에서 다시 만나옵시다. 그래, 반드시 만나자. 왕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춘다. 연하는 그의 품에서 천천히 눈을 감는다. 숨소리가 멈춘다. 바람이 분다. 방 안으로 낙엽이 날아든다. 왕은 그녀를 아는 채 흐느낀다. 연하, 연하. 그의 울음소리가 가을 하늘에 울려 퍼진다. 연하는 마을 뒤편 언덕에 묻혔다. 왕은 직접 묘비를 세웠다. 정의품 이조판서 김시연의 딸 연하지며 왕은 사흘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갈 때 그녀의 검은고를 가져갔다. 그날 이후 궁궐의 밤은 더욱 고요해졌다. 왕은 밤마다 그녀의 검은고를 어루만졌다. 타지는 않았다. 다만 옆에 두고 그녀를 기억했다. 세월이 흘러 왕도 늙었다. 임종 직전 세자를 불렀다. 이것을 연하의 묘 앞에 묻어다오. 왕이 검은고를 내민다. 그녀 곁에 두고 싶구나. 예, 아범아마. 왕이 눈을 감는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중얼거린다. 연하, 이제 가마. 그대 곁으로. 왕이 세상을 떠났다. 조선의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후세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역적의 딸과 왕의 사랑.
복수로 시작했으나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그리고 전해지는 전설이 있다. 딸 밝은 밤, 연하의 묘 앞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린다고. 그것은 연하의 혼이 왕을 기다리며 타는 소리라고. 그리고 언젠가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것이라고. 신분도 궁궐도 복수도 없는 세상에서 오직 사랑만이 있는 곳에서 봄날 연하의 묘 앞 벚꽃잎이 흩날린다. 검은고는 조용히 놓여 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간다. 마치 누군가 연주하는 것처럼 줄이 미세하게 떨린다. 아름답고 애절한 소리. 그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의 노래였다. 사랑은 때로 복수보다 강하고 미움보다 깊습니다. 연하는 복수를 위해 궁에 들어갔으나 사랑을 배우고 떠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였고 왕은 그녀를 붙잡지 않음으로써 더 깊이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미움, 복수, 집착.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연하와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놓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기다림과 오해, 확인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은 천천히 눌러주세요. 편안한 시간에 더 깊은 사극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